도우미동물 개체 선정 기준, 사육관리의 효율성, 이동 제약 조건, 이동할 때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되거든. 멀미나 구토 이런 것들, 이동수단에 대한 스트레스 반응을 확인하는 거, 그 다음 접촉에 대한 안정성, 그 다음 인간에게 친밀감, 교감 능력, 그 다음 사회적 능력, 동물성을 보이지 않는 것은 기본이고 너무 지나친 관심을 보여서도 안 된다. 사회적 능력에서. 왜냐하면 동물이 다른 동물에게 집중하게 되면 교감에 집중하지 못해서 싸움이 발생하니까. 그래서 사회적 능력도 내담자의 휠체어나 걸음걸이, 돌발 행동, 거리 소음 등에 너무 민감하지 않게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 교류적 역동성. 너무 체력이 약하거나 노쇠하면 내담자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므로 애착관계를 형성하기 어렵지. 그래서 내담자에게 집중할 수 있는 지구력이 필요하다. 도우미견이. 그 다음 치료 환경에서의 스트레스 반응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도우미동물이 내담자를 만나는 거에 행복함을 느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동물이 발전기가 오면 본능적 욕구가 강하고 예민해지기 때문에 도우미동물로 활용하려는 개체는 중성화 수술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동물을 선택하는 8가지 기준은 사육성, 운반성, 그리고 상호 접촉성, 감정 소통성, 다음 안정성, 감염의 안정성이 있고 인간의 운동성, 동물 자신의 즐거움. 다시 사육성, 운반성, 상호 접촉성, 감정 소통성, 안정성, 인간의 운동성, 동물 자신의 즐거움, 감염의 안전성, 이렇게 8가지가 있다. 여기서 안정성이라는 것은 사람에 대한 공격성을 말하는 거고, 감염의 안정성은 인수공통 전염병에 감염될 수 있는 위험도, 이런 것을 말한다. 쉽게 기르기 쉬운 사육성이 좋은 것은 닭과 토끼 매우 좋고, 그 다음 운반성이 매우 좋은 것은 토끼, 상호 접촉성이 제일 좋은 것은 토끼와 소, 감정이 소통이 잘 되는 것은 말과 조랑말, 안전성, 공격이 적은 것은 토끼와 미니 돼지, 인간의 운동성, 동물과 함께 사람이 같이 운동할 수 있는 정도는 제일 좋은 것은, 매우 좋은 것은 말과 조랑말, 사람과 같이 지내는 것을 좋아하는, 동물 자신이 즐거워하는 것은 말과 돼지. 인수공통 전염병의 위험도는 다 같이 그냥 좋은 것만 골라서 12개. 기준 8개로 12개의 동물을 비교해보면 첫 번째 닭, 오리, 토끼만 먼저 비교를 하겠어요. 그러면 사육성은 닭, 오리, 토끼는 다 매우 좋아. 오리만 그냥 좋아. 운반성은 토끼가 제일 좋고 매우 좋고, 닭은 그냥 좋고, 오리는 운반하는 게 보통이야. 그 다음 상호 접촉성, 인간과 접촉하는 거에 있어서 토끼는 매우 좋고, 닭은 보통이고, 오리는 나빠. 가까이 가면 도망가. 그 다음 사람과의 친밀도, 상호 반응, 감정 소통성은 토끼는 좋은 편이고 닭과 오리는 있든지 말든지야. 보통이야. 그 다음 안전성, 사람에 대한 공격 정도는 토끼는 매우 안전하고 닭과 오리는 그냥 좋아. 안전해. 그 다음 인간의 운동성은 토끼는 보통이고 닭하고 오리는 나빠. 운동하고 관계가 없어. 그 다음 동물 자신이 인간과 즐거워하느냐. 3개가 다 닭, 오리, 토끼 할 것 없이 몽땅 다 보통이야. 있든지 말든지. 다음 6개 동물, 말, 조랑말, 돼지, 미니 돼지, 소, 젖소. 6개 동물을 보면 사육성은 다 보통이야. 크니까 특히 소하고 젖소는 나빠. 사육성이. 운반성은
운반성은 다 큰 동물이라서 운반성은 다 나빠. 돼지하고 미니 돼지는 그나마 보통이야. 이렇게 가자 가자 하면 가기도 하니까 보통이야. 그 다음 상호 접촉하는 거를 신체와의 접촉이 사람하고 가능하냐? 말은 접근 자체가 어려워. 그 외에는 다 좋아. 접근하는 거 조랑말, 돼지, 미니 돼지, 소, 젖소 다 좋은데 특히 소는 사람이 옆에 가서 접촉하는 걸 매우 좋아. 하기가 쉬워. 그 다음 감정이 소통이 되느냐? 사람하고. 말하고 조랑말은 감정 소통이 매우 좋아. 그 외에 돼지, 미니 돼지, 소, 젖소는 그냥 좋아. 소통되는 정도가 좋고. 그 다음 인간에 대한 공격성. 공격성은 말하고 조랑말은 안전해. 비교적 안전해. 좋아. 근데 돼지는 사람을 공격도 해. 그래서 돼지는 보통이야. 미니 돼지는 반면에 매우 안전해. 그래서 매우 안전성이 좋고 소하고 젖소는 그냥 좋아. 안전해. 그 다음 동물 자신이 인간의 운동성. 인간이 같이 있으면 운동을 많이 하느냐는 말, 조랑말, 돼지, 미니 돼지, 소, 젖소 중에서 말과 조랑말은 운동 많이 하게 돼. 매우 좋아. 그런데 나머지 4개는 그냥 좋아. 운동성은 그냥 좋고. 동물 자신이 즐거워하느냐? 인간과의 접촉, 같이 지내는 것을. 말, 조랑말, 돼지, 미니 돼지는 좋아해. 그런데 소하고 젖소는 보통이야. 있든지 말든지. 자, 그 다음 세계 유산양과 염소와 사슴을 비교하면 유산양과 염소는 1122야. 1122. 11222212. 그러니까 사육성과 운반성이 다 보통이야. 그리고 상호 접촉하고 감정 소통하는 거는 그냥 좋아. 좋은 정도야. 유산양하고 염소가. 그리고 안전하고 인간의 운동하고 이런 거는 양은 좋은 편인데 안전하고 운동하는 게 염소는 보통이야. 유산양은 2이고 염소는 11이야. 그리고 동물 자신이 즐거워하느냐. 염소, 양, 사슴 세 가지 다 보통이야. 그리고 사슴은 사육성, 운반성 다 나빠. 그리고 상호 접촉성, 감정소통성 그냥 보통이야. 그리고 안전성, 인간의 운동성도 보통이야. 그리고 동물 자신의 즐거움도 보통이야. 다 이렇게 안 좋아하는데 사슴은 다 이렇게 별로 안 좋은데 왜 키우는 거지? 다 합쳐서 7점밖에 안 나와. 스왑 분석. 닭은 비교적 작고 다루기 쉬우며 사육장 설치가 간편하다. 프로그램으로 접근하기가 쉽다. 한편 울음소리가 시끄럽다. 관리하는데 어렵다. 조류 인플루엔자 매년 발생한다. 오리는 환경 적응력이 뛰어나다. 성질이 온순하다. 염소와 사슴, 닭에 비해서 환경 적응이 빠르다. 닭에 비해 주인을 구분할 수 있다. 면역력이 강하다. 반면 오리는 소음과 악취가 심하고 염소에 비해서 상호 접촉성과 감정 소통성이 떨어지고 조류 인플루엔자 감염 위험이 높다. 토끼는 소음이 없고 소형 동물이고 온순해서 신체적 접촉이 용이하다. 닭, 오리, 염소, 유산양, 사슴에 비해서 훈련이 가능하다. 반면 토끼는
주인이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악취가 나고 털이 많이 빠지고 다른 농장 동물에 비해서 영역의식이 강해서 사람을 경계할 우려가 있다. 말은 정서적 교감이 가능하고 운동 능력이 우수하고 근육운동 강화 프로그램이 가능하다. 반면에 말은 접근성이 떨어지고 활동이 제한적이고 제한점이 있고 낙마의 위험이 있다. 조랑말은 닭오리에 비해서 소음이 거의 없고 냄새가 몸에서 직접적으로 나지 않고 인내심이 강하고 다른 동물에 비해 신체적으로 직접적인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반면에 조랑말은 사육 공간이 많이 필요하고 발전기 때 시끄러운 소리를 내고 다른 동물들에 비해서 털이 많이 날려서 관리하기가 힘들고 닭오리에 비해서 운동량이 많이 필요하고 낙상사고의 위험이 있다. 돼지는 청결하고 털이 안 빠지고 사람과 잘 어울리고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교감 활동이 가능하다. 반면에 돼지는 겁이 많고 여름 활동에 취약하고 더운 날씨에 취약하고 프로그램이 부족하다. 미니돼지는 사람과의 소통성이 좋고 다양한 동물 체험 프로그램이 가능하다. 반면에 미니돼지는 관리가 어렵고 여름에 활동하는데 어렵다. 소는 온순하고 소음 문제가 없고 다양한 프로그램 적용이 가능하다. 반면에 소는 소리에 민감하고 겁이 많고 사육이 어렵다. 젖소는 추위에 강하고 우유를 생산하고 신체적 접촉이 용이하고 신체 교감이 가능하다. 반면에 젖소는 사육이 어렵고 프로그램이 부족하고 활동 소재로서 인지도가 부족하다. 유산양은 성격이 온순하고 겨울에도 잘 적응하고 기후나 풍토에 대한 적응성이 뛰어나고 환경 적응성이 뛰어나다. 반면에 유산양은 닭에 비해서 사육이 어렵고 번거롭고 여름철에 약하고 인수공통 전염병 감염 우려가 높고 소화기 질병이나 호흡기 질병을 유발하기 쉽다. 염소는 사육할 때 넓은 사육장을 차지하지 않고 사육할 때 넓은 사육장을 필요로 하지 않아. 사람과 유대관계 형성이 가능하고 감정 소통성이 좋고 사람의 운동성도 활발하게 해준다. 그런데 인간 운동성은 1이야. 반면에 염소는 사육 관리가 어렵고 도시 사육이 번거로움이 크고 인수 공통 전염병 위험성이 높다. 사슴은 다른 동물에 비해서 봄철에 온순해지고 봄철에 사람을 잘 따른다. 반면에 사슴은 넓은 사육장이 필요하고 염소에 비해서 넓은 사육장이 필요로 하고 도시 공해에 약하고 번식기에 사나워진다는 위협이 있다. 가축질병 첫 번째 구제역은 FMD라고 하는데 Foot and Mouth Disease.
우제류를 대상으로 하고 바이러스성 법정 전염병이다. 입과 발톱에 물집이 생기고 침 흘리고 40도 이상의 고열을 나타내는데 백신이 없어 결국은 모두 살처분을 하게 된다. 우제류가 대상이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ASF라고 하는데 아프리칸 스와인 피버. 이거는 멧돼지과를 대상으로 하고 백신이나 치료제가 마찬가지로 없어. 그래서 치사율이 높고 거의 100% 가까이 죽는다고 보면 되고, 발병을 하면 발열과 함께 약 일주일 이내 갑자기 모두 죽는다. 이 또한 살처분을 하게 된다. 그 다음 조류인플루엔자. 조류인플루엔자는 AI라고 하는데 에비안 인플루엔자, 버드 플루라고 하고, 이거는 닭, 오리 등 가금류를 대상으로 하고, 이거는 스페인 독감의 원인균으로 추정이 되고 있다. 열에 약하므로 반드시 익혀서 먹어야 된다. 동물 질병. 닭하고 오리는 가금류여서 조류 인플루엔자가 있고, 말은 닭하고 오리는 조류 인플루엔자 외에는 없어. 그거만 있어. 토끼는 소화기 질병에 장콕슈듐 있고 스나플병 있는 거. 그 다음 말은 말발굽 수시로 갈아줘야 되는 거, 답창, 제엽염, 제차불안 이런 거 있고, 조랑말은 발굽 월일내 깎아줘야 되는 거는 비슷한데 답창이 있다. 말은 전부 다 발굽이 문제야. 근데 조랑말은 너무 먹어대서 위 확장이나 소장 폐쇄가 생긴다. 그 다음 돼지. 돼지하고 미니돼지, 소, 젖소, 유산양, 염소, 사슴까지는 다 우제류, 발굽이 다 2개라고. 그래서 다 우제류여서 구제역 조심해야 되고, 특히 돼지는 말발굽을 1년에 2번은 깎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1년에 2번. 그 다음 소도 1년에 2번 깎아줘야 돼. 그러니까 말하고 조랑말은 월 1회 정도는 깎아줘야 돼요. 말은 수시로. 근데 월 1회는 깎아줘야 되는데, 얘네들은 발굽이 2개잖아. 전부 다 우제류는. 걔네들 중에서 돼지하고 소하고는 발굽을 1년에 2번 깎아줘야 돼. 미니 돼지도 마찬가지 발굽을 정기적으로 관리해줘야 되고, 미니 돼지는 발굽을 한 번씩 절뚝거리면서 발에 농양도 생기고 관절염도 생기니까 발굽 관리 해줘야 되고, 너무 혼자서 너무 깨끗해가지고 한 번 똥 쌌는 데는 자지도 않고 먹지도 않은 게 미니 돼지잖아. 그리고 사슴은 발굽 깎아주는 건 깎아주는데 깎아줄 때 마취하고 깎아야 돼. 너무 요란스러워서. 자, 그 다음 소화기 질병은 대부분 반추동물이 있어요. 반추동물이 누구야? 소, 젖소, 유산양, 염소, 사슴 이런 거잖아. 반추동물들은 다 장관기 소화기 병이 많아. 예를 들면 소는 반추동물 고창증, 또 유산양도 고창증, 그리고 고창증은 그 2개가 있고, 고창증이 뭐지? 시퍼름 썰사하는 거, 그런 거. 소는 제1부정강화증, 반농양, 온해병. 온해병은 그 반추동물은 다 온해병이 있는 것 같아요. 온해병, 만성장염이니까. 그 다음 유산양. 유산양도 아까 말했듯이 고창증이 있고 장콕시듐.
토끼처럼 장콕시듬도 있고 온해병도 있고. 그래서 유산양은 구충제를 1년에 한 번씩 먹어야 돼. 유산양은 병이 많아. 염소도 기생충을 태어난 지 한 달이나 되면 30일에서 40일에 기생충 약 먹어야 되는데, 얘도 반추동물이어서 소화기 질병이 전체 질병의 33%나 되고, 온해병이 있고 만성장염. 사슴은 마찬가지 반추동물이어서 온해병, 만성장염이 다 있어요. 반추동물은 온해병이 다 있어. 고창증은 소하고 유산양이 있고, 그 구충제 먹어야 되는 거는 유산양하고 염소하고. 왜 걔네들이 소화기병 많아? 반추동물이잖아. 소, 젖소, 유산양, 염소, 사슴. 그 다음 원충세균이나 호흡기 질병은 전체적으로 쫙 흩어져 있는데, 토끼는 스나플병이 있지, 호흡기 질병, 돼지에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있지. 그래서 얘네들은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또 종합백신 먹어야 돼.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누가? 돼지하고 미니돼지만 있어. 그 다음 젖소는 다른 거는 괜찮은데 유방염이 문제잖아. 반추동물 우제류는 또 다 거기에 해당하는 건 다 있는데, 구제역하고 젖소는 반추동물이니까 기본적인 거는 온해병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문제는 유방염이 있는 거지. 그리고 젖소는 모기를 통해 가지고 양하고 염소한테 요마비를 옮겨. 이게 요마비는 누구한테 있어? 요마비는 양하고 염소가 요마비가 있어. 왜? 젖소가 모기를 통해서 양하고 염소한테 요마비를 옮겨. 그래서 요마비는 양하고 염소가 있어. 나쁜 모기. 젖소한테서 갖고 와서 양하고 염소한테 요마비 옮겨. 그 다음 유산양은 틀이 많이 뿔실뿔실 있어서 그런지 기생충하고 찐득이들이 너무 좋아해. 그래서 기생충하고 찐득이한테 진짜 조심해야 되고, 유산양은 또 젖소록 갖고 치즈 만들잖아. 그러다 보니까 유방염도 조심해야 되고, 양은 인수공통정염병, 선해병, 리스테리아, 선해병을 염소하고 사람한테 옮겨. 양은. 그러니까 인수공통전염병 젖소한테 옮기든 양에서 옮기든 염소는 양쪽 다 받아. 리스테리아 선해병도 받고, 모기와 통해가 요마비도 받고, 염소는. 그래서 인수공통전염병 리스테리아도 받고, 염소는 요마비도 받고, 사슴은 신장염, 빈혈, 파스투렐라병 이런 것들은 사슴이 갖고 있어. 신장염, 빈혈 이런 거. 그리고 발치해줘야 되는 게 있잖아. 돼지하고 미니돼지는 송곳니 발치해줘야 돼. 안 그러면 사람 막 이렇게 물 수도 있어. 엉덩이 확 물어버릴 수도 있어. 그래서 돼지는 송곳니 발치, 절치 이런 거, 거세 이런 거 태어나서 일주일 이내에 다 해줘야 돼. 미니돼지는 송곳니를 견치해줘야 돼. 송곳니, 미니돼지. 미니돼지는 안전성이 3인데 송곳니를 견치해줘야 안전성 3인 거지. 그래서 돼지하고 미니돼지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있는데 송곳니하고 발치, 절치 이런 거 견치해줘야 돼. 사슴은 뿔 제거해줘야 돼. 뿔 제거해줘야 되고. 자, 그 다음 개하고 고양이로 넘어가겠어요.
개는 병이 많겠지. 잡식성이니까. 그래서 분기에 한 번 구충제 먹어야 돼. 3달에 한 번씩은 구충제 먹어야 되고, 그거 외에도 전염성 간염, 파보바이러스 감염증, 전염성 기관지염, 캔넬코프 이런 것들 때문에 또 광견병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예방접종 다 해야 돼. 4개 다. 그리고 광견병은 너구리나 오소리 이런 것들이 개나 소를 물어. 그러면 개나 소가 또다시 인간을 물면 광견병이 옮겨지는 거지. 고양이는 저런 엄청난 많은 병들을 갖고 있지는 않은데 모구증이 문제지. 자기 털 자기가 계속 먹어가지고 털이 모여가지고 볼을 만들어가지고 이만한 볼을 자기 몸속에 갖고 있는 모구증. 그것 때문에 설사하고 막 올리고 하여튼 모구증 예방해줘야 됩니다. 농장동물 활용 치유 농장 운영할 때 고려사항을 5가지 이상 말해라. 첫 번째, 농장동물 활용 치유 농장을 운영할 때는 생산 공간과 치유 공간을 분리해야 된다. 두 번째, 치유 전문가 및 치유 관련 시설을 마련해야 된다. 세 번째, 스태프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교육 및 지원 체계가 있어야 된다. 네 번째, 대상자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 연구가 필요하다. 다섯 번째, 대상자에 맞는 과학적 평가 지표 개발이나 적용 연구가 필요하다. 여섯 번째, 동물보호법을 준수해야 된다. 일곱 번째, 동물들 스트레스 감소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 여덟 번째, 안전관리에 대한 지침을 마련해야 된다. 아홉 번째, 가축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프로그램 참여 대상자들의 농장 방문에 따른 대안이 필요하다. 마련해야 된다. 농장동물 활용 치유 농업 시설의 고려사항을 기술하시오. 농장동물 활용 치유농업 시설 고려사항은 크게 5가지로 나눠서 시설, 프로그램, 인력, 운영관리, 안전으로 나눠볼 수 있다. 첫 번째 시설은 실내 치유실 반드시 운영하고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실외 실습장도 있어야 된다. 그리고 치유동물을 위한 높은 수준의 편의시설이 있어야 되고 생산을 위한 시설과 반드시 분리되어야 한다. 시설은 4가지. 실내 치유실, 실외 실습장, 편의시설, 그 다음 동물을 위한 편의시설, 그리고 생산시설과 분리하는 것. 이 4가지를 지켜야 한다. 프로그램은 인정된 치유 프로그램 문서화 및 운영하는 거, 그 다음 프로그램의 정기적인 질관리를 수행하기 해야 되는 거, 그래서 인정평가를 받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질관리하는 거, 그리고 반드시 대상자로부터 설문이나 뭐 등등을 통해서 개선을 하는 내용을 파악하고 적용해야 된다. 프로그램은 문서화하고 질관리를 하고 그 다음 수시로 개선을 해야 된다. 적용해. 그 다음 3번째 인력은 치유농업 프로그램 반드시 유자격자여야 되고 자격을 보유하고 있어야 되고 응급처치나 심폐소생술 관련하는 교육을 일수해서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 다음 운영관리는 문서화된 지침이나 규정을 마련해서 운영하여야 하고 그 다음 개인정보 취급 매뉴얼이 운영되어야 된다. 지침과 개인정보 취급 매뉴얼을 관리해야 운영관리를 하는 거고 그 다음 5번째 안전관리. 안전은 프로그램 활동 구성할 때 위험성은 완전 배제하는 것을 검토할 것. 위험성 완전 배제. 2번째, 위험물 관리 매뉴얼을 운영하고 3번째, 응급상황 대처 매뉴얼을 운영하고 그 다음 보험 및 관련 협약을 필수적으로 운영해야 되고 그 다음 5번째, 안전 안내 및 게시판이 필수로 있어야 되고 준비해야 되고 6번째, 대피시설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동물 교감 치료 과정에서 동물 복지를 향상하기 위한 사항. 동물 복지를 향상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동물을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배려를 하고 일단 잘 계획된 교육을 해야 돼. 동물에게 잘 계획된 교육을 할 것. 두 번째, 훈련하는 과정에서 낯선 환경에서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스트레스 경감할 수 있도록 사전 배려를 할 것. 그 다음 세 번째, 길들지 않은 동물들은 동물교감 치유 프로그램 활동에 활용하지 않을 것. 네 번째, 동물은 발육 단계에서부터 환경과 교육에 주의를 기울여 줄 것. 다섯 번째, 동물 훈련을 위해서 단시간적 훈련하지 말고 동물 복지 관점에서 방법을 개발해서 적용할 것. 여섯 번째, 치유 프로그램에 동물 친화적인 장비나 시설을 구축할 것. 그 다음 일곱 번째, 동물의 최종 사용자인 치유 농업사 참여자에게 동물 복지 관점에서 동물의 돌보기와 대하기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확산할 것. 동물교감 농장에서 농장동물 치유 농장에서 안전관리에 관련해서는 첫 번째 대상자 안전관리하고 가축 전염병 안전관리가 있는데, 그 중에서 대상자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첫 번째 물리적 외상 방지, 그 다음 인수공통 전염병 예방, 두 가지가 있겠지. 그 두 가지 중에서 대상자 안전관리 물리적 외상을 막기 위해서는 첫 번째 표지판 잘 해주기, 두 번째 동물들이 핥히거나 이런 동물들로부터 안전사고 막기 위한 지침, 그 다음 시설물이나 장비 기구에 대한 안전사고 지침, 그 다음 물리적 외상 발생할 때 처치나 대처하는 방법의 지침, 매뉴얼, 이렇게 해서 대상자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표지판 만들고 지침이 3개 필요해. 동물들한테 보호하는 지침, 시설물 장비 기구로부터 지침, 세 번째 물리적 외상 발생했을 때의 지침, 이렇게가 필요하고, 두 번째 대상자 안전관리를 위한 두 번째 인수공통 전염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인수공통 전염병이라고 하면 메르스, 알본네임, 톡소플라즈마, 쯔쯔 가무시,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증,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개선충, 모낭충, 피부 곰팡이, 기생충,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로부터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손세척하고 소독을 잘 할 수 있도록 시설을 구비해 주는 거, 그 다음 인수공통 전염병을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은 손세척과 소독이야. 그리고 나서는 지침을 만들어야 돼. 인수공통 전염병 예방하기 위한 지침, 동물들로 옮길 수 있는 인수공통 전염병 예방 지침. 그 다음 지침은 대상자로부터 동물들을 보호하기 위한 지침. 이렇게 만들어져야 된다. 결국은 대상자 안전관리를 위해서 만들어져야 되는 동물농장의 지침은 5개야. 물리적 외상을 위해서 표지판 만들어주고, 그 다음 동물 안전사고 예방 지침, 시설 장비 안전사고 예방 지침, 물리적 외상 처치를 위한 지침, 그 다음 인수공통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손세척과 소독을 하기 위한 시설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 지침은 인수공통 전염병 예방하기 위한 지침, 그 다음 대상자로부터 동물을 전염을 예방하기 위한 지침, 이렇게 해서 동물농장에는 안전관리 지침 몇 개 필요해? 5개. 치료도우미견 등록. 치료도우미견은 한국동물매개심리치료학회 지침에 따라서 수의학적 평가, 그리고 예방접종이나 건강검진, 그리고 공격성 평가, 사회성 평가, 적합성 평가에 통과한 치료도우미견으로 등록을 해서 활동을 하게 된다. 도우미 동물의 종 선정 4가지 기준은 WACE, 웰페어 동물복지 적합도, 액티비티 활동 적합도, 컨디션 건강 적합도, environment 환경 적합도, 이 4가지를 보고 4가지에 의해서
평가에 통과된 치료 도우미견을 활용하게 된다. 개는 객과의 포유류 동물로 약 400여 품종이 있고 체온이 높아서 안을 때 따뜻하고 포근하고 또 사교적인 성격을 갖고 있고 훈련이 안 되면 공격성을 보일 수 있다. 형태적으로 보면 개는 땀샘은 피부에 없고 발바닥과 혀에 있다. 개의 땀샘은 발바닥과 혀에 있고 땅을 걸어 다니는 지행성이다. 개의 짖는 소리는 80에서 90dB 정도이고 굉장히 높고 어질러티, 민첩함 혹은 프리스비, 원반 이런 걸로 훈련을 한다. 우리나라의 진돗개, 삽살개, 풍산개, 제주견 이런 것들이 세계 애견연맹에 등록되어 있기도 하다. 개는 출생 후 3주 정도 되면 눈을 뜨고 조금씩 듣고 그러는데 보통 12주까지는 우리에서 6m 이상 벗어나지 않는다. 출생 후 3 내지 12주 정도 되면 사회화식이라고 해서 3달 이전까지 다양한 사회화, 자신의 세계를 넓혀가는 과정을 사회화라고 하는데 다양한 물건을 접해서 냄새를 맡고 탐색 활동도 활발히 할 수 있게 하는 게 필요하고 이 시기의 경험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사람과 얼마나 친밀하게 지낼 수 있는지를 결정한다. 그때가 3주에서 12주, 3달 때까지 사회화 시기. 그 시기에는 자기들끼리 점차 순위가 정해지고 그래서 복종하는 행동을 보이기 시작한다. 복종 훈련이 중요한데 보통은 초크체인 목줄을 이용해 가지고 주인의 경고를 전하는 훈련 도구로 주인이 직접 훈련을 시키는 것이 좋겠다. 반려견과 사람과의 관계는 특히 5주에서 6주, 그러니까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되면 강해진다. 사람의 존재를 인식하는 게 5주에서 6주, 2달 안 됐을 때. 그래서 다양한 사람과 접촉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좋고 젖설된 이후에 우리 밖에 특정한 지역을 배변 장소로 이용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이 6주까지. 배설 장소는 냄새를 통해서 강아지가 배설 장소로 계속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완전 냄새 없애버리면 못하나? 습성, 새끼를 돌보는 것 등 공동생활을 하고 암컷이 무리를 이루고 수명은 개는 보통 12년에서 16년. 암캐의 첫 성성숙 징후는 9개월에서 11개월이니까 1년 전에 나타나고 생식기가 팽창되고 핥거나 점액성 분비물이 나타나고 암캐는 수컷을 접촉하려고 노력을 하게 된다. 감각. 개는 가장 예민한 감각은 후각이고 사람의 10만 배에서 10억 배까지. 청각은 사람보다 4배나 먼 거리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시력은 100m 정도 떨어진 주인도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낮지만 움직이는 물체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반응한다. 100m 떨어져 있으면 주인을 구분 못한다. 사육 환경. 출생 후 1 내지 2주 동안은 보온 상자의 온도를 30도에서 32도 정도 유지해주고 사령화 12주까지 사회화 시기의 강아지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니까 다른 사람이나 사람 소음 이런 거 다양한 환경에 접촉할 수 있도록 12주까지는 해주는 것이 좋다. 개는 동물보호법에 의해서 분기에 1회 이상 구충제를 복용해 줘야 된다.
질병으로서는 첫 번째 전염성 간염, 이거는 사망률이 10%에 이르니까 예방법은 DHPPL 종합 백신을 적기에 맞아야 된다. 그리고 파보바이러스 감염증이라 그래서 개의 입을 통해서 바이러스가 들어가는 건데 이것도 어린 강아지한테는 치명적이니까 파보 백신을 미리 접종해야 된다. 개가 백신을 맞아야 되는 게 많아요. 전염성 간염을 막기 위해서 DHPPL 종합 백신, 그 다음 파보바이러스 감염증 막기 위해서 파보 백신 미리 맞아야 되는 거, 그 다음 광견병은 모든 온열 동물에 감염되는 치명적인 법정 전염병으로 타액을 통해서 전파되어 사람에게도 공수병을 일으킨다. 그러니까 다른 동물을 물으면, 개가 다른 사람이나 동물을 물으면 병을 일으키는 건데, 철책선 인간의 오소리, 너구리 등 야생동물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서 이 동물이 개나 소 등을 물어서 광견병을 일으키게 된다. 발병일로부터 일주일이면 죽게 된다. 만일 의심이 가는 개에게 물렸을 경우에는 물린 부위의 피를 짜내고 광견병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하고 10일 동안 입원을 시켜서 광견병 여부를 검사를 하고 10일 동안 경과해도 개에게 아무런 증상이 없으면 광견병을 의심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광견병도 예방접종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지, 개한테. 전염성 기관지염, 이거는 캔넬코프라 그래서 기관지염이니까 기침을 많이 하는 거지. 캔넬코프, 급성호흡기 질병인데 이거는 감염된 개의 오줌하고 직접 접촉하거나 오줌에 오염된 물과 접촉했을 때 전염이 되고 전염력이 매우 강하다. 어린 강아지에게 심한 증상이 일어나고 기침이 특징적인데 이것도 영양관리와 함께 예방접종이 최우선이다. 그러니까 개는 어떻게 해야 돼? 병이 4개가 있는데 다 예방접종하면은 예방할 수 있는 거야. 구충제도 분기에 한번 맞아야 되고 전염성 간염, DHPPL 종합백신, 파보바이러스 감염증, 파보백신, 광견병 예방접종, 그리고 전염성 기관지염, 캔넬코프는 그것도 예방접종을 해줘야 된다.